이 영상은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스 이스라엘 멜라니 시라즈가 어떤 장소에 가서 맘다니의 아내 옆에 앉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듯 그녀에게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일은 맘다니가 온라인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챗 GPT를 이용해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이슬람주의적 반유대 발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 증가 원인으로 비난한 맘다니의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미스 이스라엘과 미스 어글리 뉴욕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뉴욕 카페에서 제 옆에 누가 앉았는지 맞춰보세요. 바로 조란 맘다니의 아내 라마 두아지였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끔찍하게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며 테러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과했던 그 라마 두아지 맞아요. 재미있는 건 그녀가 제가 미스 이스라엘인 줄 알기 전엔 저와 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밝히기 전까지 그녀가 온라인에 올린 발언들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멜라니 정말 잘했어요. 미스 이스라엘도 대단해요. 그녀가 새 참가자인데 정말 잘 됐어요. 맘다니의 아내 옆에 앉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당신의 사과가 진심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멜라니가 실제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멜라니는 훨씬 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죠. 하지만 터무니없는 사과는 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만약 또 다른 정치인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그 정치인의 아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실제로 테러 활동을 지지했다면요. 예를 들어 맘다니의 아내가 오, IS 정말 좋아요 라거나 9.11 참 잘했어요 같은 영상을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어도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문제엔 조작과 편향이 있어 오, 이거 멋지다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스라엘인으로서 한쪽이 계속 비인간화되지 않는 생산적인 대화를 신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차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비인간화한 것에 공개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마주쳤을 때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당신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 그 사람이 뉴욕시장 부인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나요? 그게 당신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알아요? 멜라니, 그게 당신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알아요?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건 바로 당신이 거짓말쟁이고 단지 대중의 관심만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반유대주의를 규탄하는 성명과 사과 말이에요. 전부 헛소리예요. 완전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이제 우리는 맘다니가 아마 뉴욕에서 제일 가는 헛소리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뉴욕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지위에 오른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야겠네요. 처음 오신 분 환영해요. 저는 메이라 K고 여기는 더 푸시백입니다. 푸싱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지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커뮤니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영상을 홍보해 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바이럴된 그 영상에서 미스 이스라엘이 맘다니의 아내 옆에 앉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일은 맘다니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 약간 비난받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뉴욕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저는 나치 문양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네, 퀸스에 있는 집들과 시나고그에 하켄크로이츠 문양이 그려졌어요. 그 중에는 크리스탈 라우트 생존자들을 기리는 명판에도 그려졌죠. 맞죠? 1930년대 독일의 아메르에서 있었던 그 밤, 그들은 모든 시나고그를 파괴했죠. 어쨌든 이것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반유대주의 증오 행위예요. 반유대주의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뉴욕을 괴롭히는 유대인 혐오에 맞서 나온 멋지고 아름다운 발언일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눈이 있고 AI를 써본 사람이라면 이게 AI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이라가 알려주는 작은 팁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요. 이 작은 거 보이시나요? 저 작은 M 대신은 AI가 글을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AI는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지만 사실 이거다 라는 아주 짜증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반달리즘이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우울증이에요. 그건 좌절이 아니에요. 그건 깊은 절망의 외침이에요. 뭐가 됐든요. 이게 바로 AI의 트레이드마크 같아요. 이건 단순한 반달리즘이 아니에요. 이건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반유대주의 증오 행위예요. 반유대주의는 용납될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걸 읽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맘다니, 적어도 좀 더 잘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 적어도 좀 더 잘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 이건 8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려 8시간 전이에요. 맘다니가 반유대주의에 대해 어떤 이유를 대는지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엔 정말 끔찍해요. 솔직히 이 사람을 보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지만 그래도 봐야 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어젯밤 파크 시나고그 시위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이 완충 구역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고 보시나요?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시위할 권리가 충분히 보호됐다고 보시나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뉴욕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폭력 사태 우려로 창의적이고 큰 완충 구역을 만들어야 했어요.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자료를 모아둘 걸 그랬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맘다니 씨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네, 저는 여러 번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위할 권리가 신성불가침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뉴욕 시민이 종교 시설에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정왕법 제1조를 지키면서 그 출입이 결코 문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제 이를 보장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어제 시위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셨을 때 시위대에 동의한다고 언급하신 것을 봤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궁금한데요. 혹시 본인이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 도시에서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건 타당한 질문이네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께 조금 아이러니한 아주 작은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집단, 즉 자유주의적이고 좌파적이며 정신나간 반시온주의자들이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던 게 있어요. 시온주의와 유대교는 분리해야 한다고요. 둘은 같지 않다고요. 둘은 같지 않아요.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지만 시온주의는 미워할 수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둘은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은 함께 올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 아무 관련도 없다고 해요.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둘이 같다고 말해왔어요. 둘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가질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게 두 번째 요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하고 감히 둘을 비교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이제 저는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특정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반유대주의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뉴요커들에 대한 증오에도 어떤 관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퀸스 전역의 여러 집에 나치 문양이 그려지는 등 이런 일을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제 솔직한 의견을 뉴요커들에게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것은 토지 판매를 촉진하는 행사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점령지인 서안지구 정착촌의 토지 판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많은 뉴요커들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는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야기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스라엘인 옆에 앉지 않으려는 것도 별로 놀랍지 않죠. 다 거짓이니까요. 반유대주의는 정말 끔찍해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알아요.
그냥 그게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10월 7일로부터 열흘 뒤의 맘다니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긴 이들의 삶을 기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모두 처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 학살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점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팔레스타인인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기서 고통받는 진짜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일일 뿐이에요. 맘다니, 속이 너무 뻔하고 정말 한심해요. 뉴욕 시민들은 그를 공직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쨌든 맘다니 관련 논란이 많아요. 더 얘기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이 황당한 에피소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차.